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녹음을 하루에 막 2개씩 하고 있어서요. 네. 내가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날 전달되는지 매우 혼동스러운데 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꼭 해야 되는 얘기여서 제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오늘 들려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 안 하고요. 바로 시작할 텐데요. 사실 이게 또 스크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안이 불거진 건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제가 저기 갔다 그랬잖아요. 전주에 갔다 왔는데요. 가는 기차 안에서 이것저것 선생님 김종현 선생님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한겨레 기사를 먼저 봤는데요. 한겨레 기사의 제목이 한마디로 이제 어린 아이를 지켜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성 연예인을 지켜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을까라고 봤는데 보니하니라는 EBS의 프로그램에서 폭행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기사만 보고 나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정말 전적으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토론회해야 된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의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논평을 좀 부탁을 했고요. 논평 초안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구하라 씨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인권위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담회 비슷하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아이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좌담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설리 씨나 구하라 씨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살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일종의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가 받지 못하고 이건 너희들의 꿈이야. 너는 성공해야 돼.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제재를 과하게 받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자기 표현 그리고 감정의 표현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한마디로 부적절한 노동 행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들은 분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성인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노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아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자살 보도를 잘하면 자살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게 생각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 또 연습생까지 해서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지금 뭐 한류니 뭐 케이팝의 어떤 인기가 대단하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그런 논의를 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하니의 이 문제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논평을 발표할 거고요. 앞으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꼭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고 이 사안을 빠르게 개선시켜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사안 자체에 대해서 봉우 씨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니하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보니하니는 워낙 유명한 EBS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죠. 네. 이게 생방송으로 됩니다. 생방송으로 되고 어린이 청소년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사연을 듣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기도 하는 아무튼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고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약간 EBS의 간판 프로그램. 예, 간판 그 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 대상. 네. 예, 뭐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게 무려 16년 동안 방송이 될 정도로 EBS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송 안 하죠? 네, 지금은 중단됐어요. 지금은 예. 중단됐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예요. 지난주 10일 본의 아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당맨 역할을 맡은 개그맨 최형수 씨가 이분은 성인입니다. 35세 성인 남성이에요. 이분이 이제 진행자 중 한이 역을 맡은 15세 청소년 김채연 씨를 때리는 듯한 모습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 채연 씨가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개그맨 최형수 씨를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 개그맨 최형수 씨가 화가 난 듯 팔을 확 뿌리치면서 때리는 것 같은 동작을 취했고 이게 다른 사람 몸에 가려지면서 때리는 장면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네.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만 있고 그걸 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접촉은 안 나왔죠. 안 나오고 헉소리는 났는데 이제 최영수 씨 본인은 이거는 우연히 그 순간에 난 소리지 때린 소리는 정말 때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한희 씨를 때리는 듯한 장면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날 10일 말고 다른 날 그 전입니다. 다른 날 라이브 영상에서 이 10일 날 때린 듯한 장면이 논란이 커지니까 다른 날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이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예, 다른 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날 유튜브 라이브 영상 중에 먹리 역을 맡은 38세 남성 개그맨 박동근 씨가 역시 진행자 한희 역의 최연 씨를 상대로 리스테린 소 독한 욕이에요. 욕이에요. 예. 우리가 여자에게 말하는 그 욕, 예. X, 소 독한 X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언어 유출을 한 거예요. 독한 독한 이거를, X라고. 근데 앞에 리스테린 소 독한 X라고 한 거죠. 네. 리스테린은 저기 가글 예. 가글 네, 네. 상표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소 독한 땡 이렇게. 예. 네, 네. 그래서 최연 씨가 다시 한번 독한 뭐라고요라고 묻자 또 이제 재차 독한 X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걸 유튜브에서 했다는 예, 얘기예요?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편집돼가지고 대부분 리스테린 소 독한 X라고 말한 거 하고 독한 뭐라고요까지만 살려져 있는데요.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독한 뭐라고요? 이렇게 채연 씨가 물으니까 독한 X라는 걸 두 번이나 거듭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채연 씨가 그 X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시 그 여자 김채연 씨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그 여자를 지칭하는 그 욕을 몇 번을 한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이 개그맨 박동근 씨가 역시 과거에 한이 역을 맡은 김채연 씨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척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는 행동도 했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영상이 있었다고 제보를 많이 해서 드러났던 것이고, 꼭 여자 진행자 여성 청소년인 김채연 씨뿐만 아니고 이제 남성 청소년인 의웅이라고 진행자가 또 남성 한이 역을 맡은 보니 역을 맡은 그 분한테도 이 개그맨 당당맨 역할을 맡은 최용수 씨 또는 먹리 역의 박동근 씨가 개그맨 이 두 분이 이렇게 팔뚝을 굉장히 세게 때린다든가 물론 장난처럼 하지만 그렇게 때리는 장면이 이제 여러 번 노출됐다는 지적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청자들은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상하긴 했네.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10일 날 사건이 크게 터지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 논평은 수위를 굉장히 낮췄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성희롱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논평에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한겨레 기사를 일부러 출력해 갖고 왔는데요. 한겨레 기사에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 씨가 그 한겨레에서 이제 주장한 바를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왜 성희롱적인 말이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리스테린 소 독한 X 그 말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김채연에게 한 욕설은 구강청결제와 독한 연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들리는 욕설을 반복을 했다. 그런데 구강청결제가 유사성매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 김채연이 대기실에서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것을 놀리려고 말했던 것뿐이다라고 이 사람 제작진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글은 놀림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놀림이 그렇죠.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과 이를 공유하는 소집단이 있어야 한다. 가령 구강청결제 냄새가 여성의 품행을 헛듣는 용도로 쓰일 만한 맥락과 그런 킬킬거림을 공유하는 단톡방 등이 말이다. 박동근이 김채연에게 소독한 년 운운하는 장면은 남자들끼리 공유하는 성적 농담을 어린 여성에게 던지고는 대박이다. 못 알아들으면 둔하다며 계속 놀리고 알아들으면 까졌다고 비난하는 이중 구속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 손가락을 여자 입에다가 넣는다. 이게 지금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성인이 38살 성인이 15살 아이에게 여자 아이에게 이런 것을 한다. 이걸 방송에 나가도 전혀 꺼리낌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집단 전체의 문제의식이 너무 없다라는 출연진부터 거예요. EBS 제작진까지 네. 지금 이 상황이 과거에부터 이어진 이런 행동들이, 출연진의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신 나간 상황이죠. 예. 네. 네,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논평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인 11일 EBS 제작진 측이 내놓은 그 대응이 있어요. 이 대응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네. SNS를 통해서 네, 이거는 뭐 사과도 아니고 해명 비슷한 걸 내놨어요. 요거 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예, 바로 다음 날 이제 10일 날 논란이 되니까 11일 날 EBS 제작진이 SNS에 이제 해명 같은 걸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사태를 더 부추겨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더 노출되는 계기가 돼버리고 네, 말았죠. 네. 제작진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장난치는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이제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영수 씨, 개그맨 최영수 씨도 스포츠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폭력은 절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잡고 밀었을 뿐이다. 맹세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EBS 측과 제작진과 개그맨 최영수 씨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워낙 친한 사이라서 장난했을 뿐이기 때문에 좀 위협적으로 보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때리지 않았으면은 그건 폭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EBS 측이 내놓은 것이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에 결국은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폭행은 없었으니 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EBS의 입장이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스포츠 조선에서 그 이제 최영수 씨죠. 네. 최영수 씨가 한 그 반응인데요. 진짜 너무 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채연이를 더 걱정했어요. 아마 저보다 채연이가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번 일로. 저야 일 그만두면 고향 내려가면 되죠. 오늘 채연이는 저 때문에 하차하시냐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야 그냥 토닥여줬죠. 이렇게 될 일인가 싶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채연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멘트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저 때문에 하차하시냐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애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걸 말이라고 이 스포츠조선의 기사를 보면은요. 1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전혀. 엄청나게 억울하고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네. 그런 상태.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채연 씨라면 내가 만약에 김채연이라는 아이라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나도 반성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해. 그런 아니,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문제는 EBS 제작진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제작진조차 아무 문제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 이제 개그맨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작진 중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채연 씨가 개그맨 최영수 씨한테 자기 때문에 잘렸느냐고 뭐 말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제작진이 나서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너는 피해자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최영수 씨 인터뷰가 다 진실이라면 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때리지 않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걸 맞다고 하면 근데 어린 그 여자 출연자, 여성 출연자를 때리려는 그런 위협적인 몸짓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는 표정을 직접 보시면 이게 정말 자기는 상황극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불쾌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영상들 지금 이미 제보가 시민들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과거 영상들까지 다 보시면요. 그 영상마다 채연 씨의 표정이 우리가 재판도 아니고 하니까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채연 씨 표정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결코 장난치는 표정 아닙니다. 울려고 그래요. 네, 근데 무서워하고 억지로 웃는 네. 그 정말 쓴웃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울먹울먹 특히 욕할 때 아까 그 년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불쾌하고 얘가, 어쩔 줄 표정이. 몰라 하고 네. 불편해하고 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방치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EBS가 실망을 넘어서 이거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수준 아니냐.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네.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제가 또 이쪽에 있어서는 나름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 애들의 폭력. 근데 이런 식의 폭력이 있을 때 항상 아이들이 가해자가 하는 말은요. 장난이었다. 친한 사이에서 했던 놀이였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친해 너하고 그리고 이건 나한테 하나도 즐겁지 않아. 놀이가 아니야. 그렇죠. 싫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네. 때리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죠? 이건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작진이 이걸 방송과 일상 제작 현장에서 계속 이런 행동이 있었을 텐데 이걸 중단시키고 방송을 보면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일반 그 애들을 데리고 하는 그야말로 애들을 데리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교육적인 그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시청자들도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다 애들이죠. 근데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나마 이제 하도 국민들이 뭐라 하니까 그제서야 김명중 사장이 그 유명한 펭수 때문에 유명해진 김명중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출연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그 본의 아니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본의 아니의 출연 자체가 지금 취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왜 한이가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김채연 씨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 방송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이 김채연 씨의 출연 자체가 무산되면 그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피해자는 계속 출연시켜라. 최용수 씨와 그 다른 사람들만 나가고 제작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 본의 한이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의 지금 대안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명중 사장이 EBS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요거는 대안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봉우 씨가. 김명중 사장의 사과문입니다. 이건 공식 사과문이에요. EBS 홈페이지에 올라간. 이렇게 썼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없이 방송되어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EBS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데 충격과 함께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고 이런 조치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 프로그램 관련자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 제작 시스템 정비, 29일까지 방송 잠정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EBS가 제작 가이드라인의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부분을 대폭 보강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런 정도의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어찌됐든 막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는 이미 사실상 사람을 해임한 거, 보직 해임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고 징계위원회 해부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작진에 대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한의를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너무 그렇지. 많이 자주 바뀌었어요. 본의 한의가. 그러면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EBS 내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많은 출연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학습권을 침해받진 않았는지,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어떤 말을 듣거나 이런 적은 없는지, 이런 조사를 해야지.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폭력은 없었네, 뭐 이건 성희롱이 아니었네, 걔가 리스테린을 쓰기 때문에 리스테린이라고 말했을 뿐이네,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는 이게 왜 성희롱인지 전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렇죠. 아까 듣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 네. 한겨레 기사 네. 들으면서 알았네. 그런데 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른이 된 알게 다음에라도 되면, 어느 날 그거를 나한테 한 그 말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알면은 자괴감을 느끼죠. 예, 굉장히, 그 폭력은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는데 우리 딸은 굉장히 성적인 농담을 잘 알아듣는 애요. 조숙한 애였는데 우리 딸이 중학교 때 그런 농담을 남자애들이 했어요. 아이한테. 근데 얘가 그거를 회의 시간에 말을 한 거예요. 성적 농담을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안다라고 했더니 그걸 아니까 그게 문제다. 너가 발랑 까졌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애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이런 놀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자기들끼리 낄낄거려야 될 말을 아이한테 해놓고 만약에 걔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중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아듣네 이거. 발랑 까졌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적 농담들을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던졌다면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손가락을 넣는 행위도 이게 더러워요가 아니고 뭔가 그거를 성적인 느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애가 반응한다면 아니 애가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또 이러면서 놀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알건 모르건 계속 그냥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면서 계속 고통만 웃으면서 받는 거죠. 무조건 웃으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어른들의 그렇죠. 희롱 대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나이가 네. 많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들이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들에게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과연 EBS에만 국한된 문제일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갔던 그 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치게 아이를 그 배우나 또는 아이돌로 성장시켜서 뭔가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뭔가 막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시켰다면 요즘은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그렇죠.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꿈을 위해서는 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먹는 거, 말하는 거, 자기의 어떤 욕구,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사실상 연수생 시절부터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이동권도 제한되고 네. 막 이렇게 막 몸무게 감량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막 네. 계약으로 막 이렇게 네. 서명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들이 그런 과거에 자신이 힘들었던 과정들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학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인권위에 와가지고 연설이 아니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국열차를 찍고 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설국열차를 찍었던 경험을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이다 보니까 인권위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칸 중에서 아동들만 있는 칸이 하나 있는데 설국열차 안에 그 칸을 찍는 게 그게 몇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아이를 출연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엄격하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찍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단은 그 아이들의 스케줄을 일일이 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찍어도 되는 것인지 걔네 학교 학습 시간까지 다 빡킹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조정해야 되고 인권 측면이나 뭐 밤에는 몇 시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우리나라 완전 반대죠. 하나도 없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까다로울 수가 있나라고 놀랬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봉준호 감독이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감독의 천국이다. 너무 아무렇게나 해도 진짜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 아동 청소년의 연예인들이 어찌됐든 이것도 노동인데 이 노동 환경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인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어린이는 노동할 수 없거든요. 어린이를 노동시킨다는 그렇죠. 것은 사실은 학대예요. 그러면은 노동이 아니고 학습이 되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최대한 학습적 효과가 보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애들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교육방송을 찍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긴급하게 고민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냥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언론을 개혁하고 이런 건 우리가 진짜 너무 지난한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소리도 어쩔 땐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고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른으로서 정말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미 불거진 상황 속에서 빠르게 이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회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를 발표한 게 있었나 봐요.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방송사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MBC, EBS 공영방송 3사는 아동 출연자의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에서도 아동 출연자와 관련해서는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흡연,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아동 출연자의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방안이나 인권 보장 방안은 그 어느 규정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은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풍부합니다. 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오프콤은 18세 미만인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과 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18세 미만인자가 프로그램의 출연이나 그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사 ABC 또한 아동 출연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복지를 명문화해서 규정으로 만들어놨고요. 미국도 2015년 어린이 연기자 보호법을 위반을 했고요. 유엔 같은 경우에도 2008년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방송사 그리고 제작사가 이러한 행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 청소년 방송 출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진짜 아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이 어른들도 진짜 막 주저앉잖아. 근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이게 방송에 나오다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성적 대상화가 돼요. 그리고 그렇죠. 솔직히 본의 아니에 나오는 이 한이라는 아이들이 다들 굉장히 이제 깜찍하고 귀여웠어요. 그런데 한이들이 전부 다 그 일베 등에서 그 성적 대상화로 굉장히 이렇게 놀림감 또는 이렇게 희롱이 되는 거죠. 희롱의 대상으로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쭉 많은 한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아이고, 특히 채연 씨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시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행태 자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뭐 EBS를 욕하는 거는 당연하고 EBS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동안 이렇게 여중생 아이를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돌이에요. 그럼 아이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돌 여성은 나이가 어려도 이런 식으로 소비해도 되는가? 너무나 그 몸매 품평하고 뭐 잘 컸다 그러고 뭐 흐뭇하다 그러고 이러면서 막 그 클로즈업해서 몸의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계속 막 소비하고 이런 행태도 정말 너무 반인권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우리 그 노동 그 청소년 보호법 이런 거에 그건 있나 봐요. 10시 이후에는 뭐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BTS에서 아직 그 청소년인 시기가 있었대요. 몇 명이. 미성년자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밤에 하는 그런 그 아주 심야에 하는 그 행사 있잖아요. 네. 연말 쇼 이런 거에서 그게 12시 다 돼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못 나갔었대요. 그 멤버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곳에서는 최소한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연습을 막 2-3시에 새벽 막 이렇게도 막 시키고 연예인들을.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이면 최소한의 그것은 그러니까 성인이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 결정권 어떤 그거를 좀 인정한다 치더라도 청소년에 대해서만이라도 아동 청소년은 분명하게 이 그들의 그 어떤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단면이 드러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러워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 잘못한 사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매번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 나름 네. 민원연이 네.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를 봤는데 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지금 네. 상황을 보니 EBS 본의 아니의 상황을 보니 만연한 것 같아요. 지금 처장이 걱정하시는 그러네요. 비단 EBS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지금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과거 영상들을 보면 지금 성인들이 특히 남성 성인들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출연자를 희롱하거나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만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묵혀뒀던 문제 같은데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네. 못하셨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깜짝 네. 놀랐고 이런 거야말로 공영방송이 먼저 나서야 돼요. 이 공영방송이 먼저 나서서 조치하고 실태조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스스로 방송사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방송계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더 충격적인 건 EBS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게 그러니까요. 더 충격적인 거죠, 사실. 네. 내가 들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우리 딸 말이 이렇게 애들을 아영 연기자를요. 이렇게 한꺼번 한 역에 3-4명을 캐스팅해가지고요. 이렇게 찍다가 애가 잘 못하거나 그러면 감독이 야 너 나가. 그리고 다른 애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대기 중이던 애가 또 하고 그러니까 오디션 과정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역 연기자나 뭐 뭔가 배우가 되건 아니면 뭐 그걸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닌가 봐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어떤 폭력을 당하는 거죠. 네네. 강압을 당하고. 근데 그건 참 성인도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하니의 경우에 보니하니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최영수 씨가 계속 강조하는 건 자기 몇십 년, 뭐 13년을 여기서 내가 이걸 했다? 뭐 내가 얼마 충성을 다했는데 뭐 너희들과 EBS와 너무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어른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는데 본의 아니는 계속 그렇게 바뀌었던가. 그냥 단순히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자주 여러 번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도 폭력적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네. 어딘가에 사람이 자주 바뀐다. 네. 그러면 거기 문제가 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팀이
전혀 그동안 그걸 못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한번 터졌으니까 우리가 정말 나쁜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반드시 이번에는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지금 보니 소가 소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천국의 숲님께서 두 편에 1,000원씩 각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의 좋은 보도 사례를 듣다 보니 이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바라는 기자와 저널리즘에 대한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기자의 이름을 기레기로 더럽힌 자들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고 반성문 100장씩 쓰게 하고 싶다. 저희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손님께서 욕밖에 안 나오는 판결 꼬라지를 보니 양승태 시절 OECD 사법 신뢰도 27%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하는 빛나는 명예를 김명수 대법원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기레기, 겁내기, 판내기까지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730배 대법원 파기환송 너무 화가 나네요. 종북몰이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지 법원도 잘 알 텐데 민원연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으라니요. 속상합니다. 민원연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양승태 대법원도 아니고 뭐 어목한 박근혜 시절도 아니고 201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삼 우리 그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그 법관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속상하군요. 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올해 존보도상 방송으로 듣다 보니 맞다. 이런 방송도 있구나 하고 다시 그 방송을 생각나게 하네요. 지난주 방송 천천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옥수수 여운차님께서 반찬을 자꾸 올리고 계십니다. 아니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올려주나? 아, 요리 잘하시나 봐요. 너무 네. 맛있겠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배고프네요.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님이 요 며칠 지하철 타고 이동할 일이 좀 있어서 봤는데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있더군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건국절 어쩌고 언론투쟁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무슨 논리로 언론투쟁이라는 건지 2년 전에 만들어진 신문이던데 지하철 갑판에 파는 건지 어르신들이 지하철에 들고 다니는 거 며칠째 보았네요. 으아 답답 짜증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아마 무가지로 나눠주는 걸 거예요. 예. 그런가 보다. 이름부터. 예, 왜냐하면 신문을 파는 신문으로 등록하는 것도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가 보네요. 신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누가 나눠주지 않고서야 굳이 그럼요. 이거 그거 당연히 사서 이거 무가로 들고 나눠주는 거죠. 응, 공짜로 사서 들고 나눠주는 다니실 거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예. 신문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건 내 맘이지. 그거는 유인물을 뿌리는 건 내 맘이죠. 네, 네. 유인물을 뿌리는 건 내 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봉우 신문 만들어서 뿌려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만들어주세요. 재미는 있겠네요. 732화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 읽을게요. 신생님이 TV조선 방송은 관심법을 쓰는군요. 누가 물통을 들었는가? 네가 정권의 실세로구나. 누가 하얀 티를 입었는가? 마음이 변하였구나. 저놈에게 철퇴를 내려라. 저런 것도 언론이라고 전파 낭비를 하고 있으니 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원나 교수 아직 나오겠죠? 네. 아유, 참. 너무 웃기죠. 네. 신미소님도 유익한 콘텐츠라고 아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최철우님은 지난 금요일 방송을 듣고 나서 싱숭생숭하고 다운되었던 마음을 종편의 웃긴 작태를 들으며 극복. 임동준 활동가님의 응용력의 소름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원연 하셨습니다. 임동준 이미지 연구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시급합니다. 속이 까만 사람. 아 진짜 채널에 있는 그분이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허은아 패널이랑 그러니까요. 진짜 오래된 단골 패널입니다. 채널 A에 네. 옛날부터 그런 비평하셨어요. 네, 옛날부터. 사분사분하다님 짜증나고 축 처지는 일이 많더라도 그래도 웃을 수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예, 바보 똥개 멍청이의 삶 멍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호아케이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윤택님 논리도 없고 두서도 없는 말주변에 패널로 계속 나오는 건 친해서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 나랑 또 텔레파시가 통하셨네. 예. 네. 그래 친해서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꼭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난 정말 이렇게 듣고 이런 말 듣고 싶은데라고 사실 하는 그런 거. 말은 뭐 정치평론가한테 시킨다고 해서 네.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대 못합니다. 망신을 무릅쓰고 망신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잖아. 정치평론가한테 그런 텀블러 인상 비평하라고 하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쪽팔려서 어떻게 하니? 막 그럴 텐데 아마. 예. 에이, 참. 자 그리고 김호섭님께서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김양훈 군님께서 종편 내용은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전파 낭비가 너무 심하다. 방송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김양훈 군님께서 네, 제가 최근에 저희가 조선일보 대부를 유튜브에 재생 네. 목록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에 살 수 있냐고 아 그렇군요. 물어보셔가지고 안내가 됐는지 모르겠네. 아마 한 분이 사셨는데 이분이 김양훈 군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구입하실 수 예. 있습니다. 몇 네. 권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몇 건 안 남았는데요. 제가 또 그걸 10만 원에 이제 살 수 있게 그 분께 막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은 다시는 안 찍을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만 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남은 거 제가 요즘 선생님들한테 저희 동아투이 선생님들한테도 막 사라고 지금 잔소리하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어떡하려 그래요? 내가 막 이러면서 제가 사야겠네요.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10만 원에 10권의 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정말 아니, 근데 좋아요. 진짜 예. 이게 역사적으로 네. 되게 의미가 있는, 되게 희소성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꼭 가지고 사야 돼 있어요. 이거는. 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리얼조선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네. 조선동아일보 100년 아카이브 그러니까 조선동아가 그동안 100년 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기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리얼조선닷컴입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부 책의 일부입니다. 네. 저희가 네, 그 선별해서 네. 올린 거예요. 네. 그 책이 얼마나 좋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네. 꼭 문의 주시고요. 사실 분들은 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얼조선닷컴은 바로 우리 민원연이 만든 이봉우 팀장이 지금 그 실력으로 그 조악한 실력으로 열심히 만들고 네, 있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팔자에 없는 홈페이지 제작자가 돼가지고요. 네.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개발자를 만들지 않고 아끼긴 아꼈습니다. 예, 한 1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하나 만든 봉 거니까. 씨한테 만들어 보라고 네. 우겨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부 책은 네. 제가 볼 때 이 역사를 갖다가 언론 보도의 흐름과 함께 정리한 책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심지어는 현대사 전체를 네. 해방 이후부터 네. 해방 이후도 아니죠. 일제시대부터 그렇죠. 어마무시한 책이에요,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약장사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